네, 반갑습니다. 자, 2월 7일입니다. 새벽 1시 15분인데요. 오늘은 왜 이렇게 일이 꼬입니까? 시장이 오늘 잘 안 보여서 제가 업로드 했다가 지웠다, 업로드 했다 지웠다 여러 번 했다 겨우 올렸는데 또 소리가 안 났고요. 네. 어, 어쨌든 오늘 저 환율 차트 한번 좀 보겠습니다. 환율은요, 요 박스권에서 에너지를 모으다가 발산이 들어왔는데, 요 폭만큼 상승을 했죠. 자, 그런 다음에 지금 요 박스권 상단까지 밀려 내려오고 있는데요. 어제는 저는 한 10장인 정도 놓을 줄 알았는데, 오늘 완전히 120일선과, 그 다음에 11선을 완전히 이탈을 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추가 하락을 한다면 대략 이 박스권의 상단부요 1172원 정도 아니면 60일선이 있는 1170원 같이 맞물려 있는데 추가 하락을 한다면 이 자리에서는 좀 어느 정도는 지지력은 있겠지만 일단은 5일선이 좀 꺾이고 있기 때문에 요 구간 정도 1172원이나 1175원 정도 만약에 환율이 밀린다면 코스피가 상승이 그때쯤에는 좀 브레이크가 조금 걸리지 않을까, 잠깐 쉬었다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코스피가 상승이요. 다른 때는 보시면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고 간다든지, 여기도 보면 쌍바닥을 만들고 가고요. 이렇게 짝다리를 만들고 가거든요. 그냥 가진 않고 외바닥으로 가진 않고 여기서도 거의 짝다리 만들고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외바닥으로 외봉으로 그냥 바로 날리고 있거든요. 물론 2100포인트에서 2300포인트가 강력한 매물 구간인데 그동안 이 매물 구간을 소화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진통을 겪었지 않습니까? 어느덧 이제 이 세력들도 매집이 좀 지난번에 2270까지 갔다 왔죠. 2300 근처까지 한번 갔다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집이 된 상태에서 슈팅을 하기 전에 한번 밑으로 확 뿌려쳤다가 투매 물량을 받고 신용 물량을 받고서 바로 그냥 급반등을 시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 개별주도 이런 경우가 많죠. 세력이 급등시키기 전에 밑으로 한번 확 뿌려쳤다가 바로 날려버리죠, 위로. 자, 완전히 이제 다시 상승 추세를 회복을 했고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여러분이 굉장히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 2000포인트에서 코스피는 3000포인트 15년간 박스권이 예상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상승 추세로 코스피는 올라탔습니다. 자, 2300포인트만 돌파하면 코스피는 훨씬 가볍게 움직이지 않을까. 이미 세력들은 어느 정도 매집이 끝났다라고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매 동향을 보면요. 코스피는 기관 외국인이 동시에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늘 코스피가 급반등 62포인트 올라버렸는데 코스닥은 외국인은 좀 샀는데요. 지난번에 외국인이 800억 정도 남았는데 다시 657억을 샀으니까 다시 1,500억이 된 거거든요. 지난 2082포인트 저점 찍을 때 1,500억 산 게 다시 원래도 돌아왔고요. 기관은 계속 코스닥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매도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좀 누르고 있는 게 아닌가, 상승을 좀 막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이건 오래 가지는 않을 듯 합니다. 중국 정부가 3월 초에 양해가 있는데 그 양해 이전에 고강도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금리 인하부터 시작해서 여러 정책들이 나올 텐데요. 우리 시장은 아마도 2월 중순 후반 또는 2월 중순이나 2월 후반부터 반등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가 돌고 있는데 그러면 2월 중순이면 오늘이 2월 7일이니까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음 주까지 만약에 조정이 좀 들어오면 눌림목이 들어오면 좀 분할해서 물량을 좀 모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지수가 만약에 다시 급반등이 들어온다면 그때는 지수를 견인하는 종목들을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듯 하고요.
오늘은 시장이 62포인트가 올랐지만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코스닥도 물론 상승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체감도 온도는 코스피 62포인트 오른 거에 비하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지금 계좌에 보유하신 분들은 손실이 아직도 회복이 안 돼 있는 경우도 많을 텐데요. 어쨌든 조금만 보유하신 분들은 홀딩하고 계시면 조만간에 좀 좋은 날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매도만 안 하면 손실은 확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자, 신규 매수자들은 오늘 제가 너무도 송구스럽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2200포인트 한 방에 2200을 돌파할 건 전혀 예상을 못했고요. 또 저처럼 오늘 이렇게 많이 급등할 거라고 예상하신 분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은 정말 의외였습니다. 그분들께는 정말 좀 송구스럽고요. 아까 말씀드린 환율 동향을 보셨듯이 전고점 근처에 가면 코스피는 한번 브레이크가 걸릴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다시 한번 좀 눌림목을 줄 듯 하니까요. 오늘 같은 날 우리가 따라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신규 현금을 들고 계신 분들은요. 일단 눌림목이 들어오고 나면 그때 좀 좋은 섹터를 유망 섹터를 잡아서 우리가 물량을 모으시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생각하는 유망 섹터는요. 지금 현재 반도체는 중국 거 폐렴 때문에 공장이 그 가동이 중지가 됐기 때문에 조금 좀 시간이 필요할 듯 하고요. 그리고 전기차 관련주도 그동안에 주도주를 역할을 했지만 이번에 급락 조정을 하면서 다시 주도주가 좀 바뀌지 않을까 이번에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보거든요.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요. 예를 들어서 11월 22일 날 6,750원이 저점이었는데 불과 2달 반 만에 따블이 올랐습니다. 주가가요. 어마어마하게 올라버렸거든요. 당분간 좀 전기차 관련주들은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관들이 이제 매도를 하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차는 좀 당분간 옆으로 좀 횡보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반도체도 조금 쉬어야 되는데 반도체도 지금은 좀 당장 올라가기는 쉽지 않은 자리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또 생각해야 될 섹터가 스마트폰 부품 관련주인데 이게 다음 주 화요일 날 발표가 된다 그러죠. 그러면 이것도 어느 정도 재료가 지금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부품주도 이미 시세가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그나마도 남은 섹터가 좀 제약 바이오주라고 보고 있는데 제약 바이오주도 좀 의미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을 보시면 지난번 36만원까지 찍었다가 계속 빠졌습니다. 얼마까지 빠졌냐면 60일선까지요. 대략 한 13만원까지 빠졌죠. 엄청나게 빠졌는데 이제는 60일선을 지지선으로 해서 옆으로 좀 횡보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옆으로 좀 기고 있는데요. 좀 우리가 이 좀 타이밍을 좀 잘 보셔야 되지 않나. 물론 이 셀트리온은 코스피로 이전을 했고 시총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무거운 종목이지만 또 이런 종목들이 또 방향을 틀게 되면 또 꾸준히 상승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차트로는 좀 바닥점이 보이긴 하는데 월봉상, 주봉상으로 좀 바닥점 행보하고 있고 옆으로요. 일봉상으로는 뭐 바닥점에서 많이 오르긴 했지만 역시 요 지점에서 쌍바닥을 만들고 상승 이후에 다시 하락 이후에 또시 요 지점에 쌍바닥 다시 여기 지점에 쌍바닥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고점이 현재는 낮아지고 있고 이렇게요. 뭐 저점이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요. 조만간에 좀 뭐 변화가 보이지 않나. 중요한 거는요. 지금 뭐냐면 수급을 잘 보셔야 됩니다. 메이저 수급이 그동안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오늘 외국인이 드디어 22만 주가 들어왔고요. 기관들이 어제 그제 약 45만 주를 매도했는데 오늘 다시 9만 8천 주가 들어왔거든요. 외국인이 강력하게 들어오니까 따라 그냥 급하게 들어온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좀 바닥쯤이 되는지를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죠. 만약 이번에 좀 눌림목이 들어오면 중장기로 안전하게 매매하실 분들은 좀 이렇게 이런 종목도 이제는 좀 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대신 이런 종목은 위에 매물 구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계단식으로 아마 천천히 우상향하지 않을까. 만약에 상승한다면 자,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게 좀 약점이긴 한데요. 대신 안전합니다.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요. 주식에서 가장 큰 호재는 가격이 싸다는 거고요.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악재는 가격이 비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급을 보시면 기간 한 4, 5일 전부터 들어왔다가 조금 팔았다가 다시 사고 있고, 외국인 오늘 드디어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셀트리온 제약도 월봉을 보시면 10만원 이상을 돌파했다가 이제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3만원까지 빠졌는데요. 3분의 1토막 났죠. 이제는 이평선들이 모였습니다. 5일선과 11선이 이제 모여있기 때문에 뭔가 좀 바닥점을 만들어가고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한번 해봅니다. 월봉상으로는요. 주봉상으로 옆으로 행보하고 있고 역시요. 그 다음에 일봉상으로는 이미 좀 상승을 하고 있죠. 조금씩. 아까 셀트리온보다는 조금 더 가벼워 보이죠. 그래서 이런 셀트리온 형제들 좀 바닥 꺼내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부담 없다라는 거, 그리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 근데 올라가는데 계단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장단점이요. 그 다음에 반대편에 있는 그리고 또 바이넥스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급반등이 들어왔는데 이 종목도 외국인이 3일 연속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급반등이 들어왔고, 이 바이넥스도 완전히 잊혀졌던 종목이죠. 이 종목도 28,000원을 찍고 쓰리봉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죠. 그런 다음에 요 구간에서 여기까지 지금 거의 한데 쌍바닥인데 그 바닥을 계속 다지고 있는 중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한데요. 가격적으로는 좀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넥스도 일단 기간의 외국인 수급을 좀 잘 보시면서 한번 저점이 되는지를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바이넥스 말고도요. 그 다음에 이 매드팩트 한번 보겠습니다. 매드팩트 보기 전에요. 테라젠 이텍스도 보시면 시세가 급등 각도가 굉장히 좋죠. 이 종목도 외국인이 4일 동안 연속 강력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렸고 전고점까지 올라왔죠. 이 종목도 보시면 월봉을 보시면 22,500원을 찍고 지속적으로 파동을 그리면서 하나 3, 1, 3, 5. 그 다음에 올리면서 쌍바닥 이렇게 만들고 오늘 드디어 양봉이 이번 달에 처음 양봉이 뜬 겁니다. 쌍바닥 형태 모양이 나왔고요. 자, 보조지표도 보면 낮은 지점이죠. 괜찮은 지점이고요. 월봉이 그렇다는 겁니다. 시간은 좀 많이 걸릴 수 있어도 이 종목도 역시 이평선이 하나씩 모여들면서 에너지를 모으고 있습니다. 주봉상으로도 지금 현재 박스권이라 보시면 되고, 요 구름대를 좀 뚫어야 되겠지만 어쨌든요. 위에 물량들, 매물 물량들은 많습니다만은 자,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가격적으로는 좀 부담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테라젠 이텍스의 자회사가 매드팩토입니다. 매드팩토도 어제 영상에서 제가 35,000원 정도는 한번 걸린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36,000원에서 한번 걸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21선까지 한번 터치할 수도 있거든요. 21선이 얼마냐면 36,200원인데 대략 한 36,000원 정도 됩니다. 요 정도에 터치 한번 하고 다시 한번 밀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밀리게 되면 아마 33,500원이든 33,000원이든 그때부터는 조금씩 분할 매수 한번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아직 수급은 완전히 돌아서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 종목은 좀 신규 종목이라 좀 가볍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눌러질 때 좀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바이오주 중에서도 많이 지속적으로 하락했던 종목,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지만 위에 물량 부담이 있어서 계단식으로 가야 된다, 그런 부담이 있는 바이오주가 있고요. 또 반대편에 있는 뭐 젠백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이미 시세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미 일봉상으로 많이 올랐죠. 상당히 지금 이격도 벌어졌다. 지금 이격 축소 과정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주봉을 보시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좀 올랐습니다. 이 자리가 쌍봉이 되면 곤란한데요. 요걸 완전히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쌍봉이 되면 곤란합니다. 그다음 월봉을 보시면 월봉상으로는 지금 이제 오팍 한 번 더 남은 듯해 보이긴 하는데요. 어쨌든 밑에서 많이 올라왔던 종목인데 지금은 수급이 좀 꼬였습니다. 당장 이 수급이 좀 풀려야 될 듯 하고요. 주가가 돌아서게 되면 결국은 젠백스도 뭐 돌발 악재만 생기지 않는다면 위로 우상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당장 수급이 꼬여있기 때문에 좀 행보는 해야 될 듯 합니다. 역시 신규 매수자는 이 젠백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수급을 보시면서 진입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젠백스 같은 종목도 최근에 메지온이라는 종목도 최근에 좀 많이 올랐거든요. 이 종목도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이 종목도
이 종목은 너무 많이 올라서 사실은 저도 좀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지금 이 저점과 고점을 연결하다 보니까 거의 분기점이 임박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아마 방향성이 한번 놓을 듯한데 너무 많이 올라서 사실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이런 종목들은요. 자. 어쨌든 뭐 요 고점 라인을 다시 이거 추세를 돌파하게 되면 또 다시 상승을 하겠지만 저는 솔직히 조금 부담스럽긴 한 단기적으로 이렇게 모멘텀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들은 이미 위에 매물 구간이 없기 때문에 가격은 많이 비싼데 반해서 좀 위험해 보이지만 또 만약에 돌아서게 되면 가볍게 움직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자, 바이오 종목 한번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대충 훑어봤고요. 일단은 저는 제약 바이오 종목을 좀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 전기차나 반도체가 좀 실동하네. 그리고 스마트폰 부품주도, 폴드 부품주도 다음 주에 발표가 되면 또 재료 노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그렇게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그 다음에 두산 퓨어셀 한번 보시면 이 종목은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 두산 퓨어셀 예전에 좀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종목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기를 7,200원 정도는 한번 와야 됩니다 라고 여러분께 계속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한 번도 7,200원까지 와본 적이 없습니다. 이날도 안 왔고요. 이날도 보시면 7,560원까지 왔죠. 7,200원 온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럼 안 오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 종목이 7,150원을 저점으로 드디어 바닥을 제가 말씀드린 7,200원 구간을 드디어 왔습니다. 저는 두산 퓨어셀이 이제는 바닥이 완전히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는 이 종목을 좀 관심을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사시는 게 아니고 좀 눌림목 때 사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자, 이 종목은 종가가 얼마죠? 7,540원. 한 7,500원 정도 오면 참 좋겠는데요. 자, 투자 동향 보면 기관은 계속 관심이 있는데 외국인은 아직은 관심이 크게 없고요. 하지만 외국인이 매도가 좀 줄게 되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이 종목도 이제는 위에 물론 매물 구간이 있어 당장 탄력적으로 올라가기 쉽지 않지만 눌림목 줄 때마다 이제는 바닥이 좀 나왔다를 보고 있으니까 물량을 좀 모아보시는 건 어떤가. 두산 퓨어셀은 수소 연료 전지 관련주 수소차 쪽에 속하는 거라서 이제는 수소차를 한번 더 볼게요 또요. 일진 다이아도 수요차 관련주라고 보는데요. 이 종목도 보시면 이제 수급이 괜찮죠. 조금 들어온 느낌이 들죠. 이제는 조금 최근에요. 그래서 이 종목도 수요차 쪽도 전기차가 좀 실동안에 좀 움직일 수 있는지를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주와 이런 수소차 쪽을 한번 좀 유심히 한번 봐보시고요. 만약에 반등이 들어올 때 좀 물량을 조금 포트에 담아서 좀 물량을 조금 모아 보시는 건 어떤가라는 생각 좀 한번 해봅니다. 제가 오늘 여러 번 지금 일이 꼬여서 제가 시장이 좀 오늘은 잘 안 보였습니다. 이렇게 60몇 포인트가 상승하다 보니까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를 고민을 많이 했고요. 또 이게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뭐 눌림목이 들어와야 저는 진입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62포인트나 올랐는데 이런 날 어떻게 진입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눌림목 기회는 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시기가 2월 중순 정도 안에 우리는 눌림목 줄 때마다 좀 괜찮다 싶은 섹터를 잡으셔가지고 종목을 잡으셔서 물량을 조금씩 모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다원시스라는 종목은요, 제가 처음으로 언급드린 이 종목은 주봉상 보면 지금 옆으로 굉장히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종목도 고점을 만들고 나서 하락한 이후에 옆으로 계속 행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좀 관심을 좀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일단은 이동평균선이 하락한 이후에 옆으로 행보하면서 이동평균선이 밀집이 되어 있거든요. 에너지를 좀 모으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일진 머티리얼즈를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릴 때 전기차 그때는 일진 머티리얼즈는 일봉이었습니다. 일봉이 굉장히 하락한 이후에 옆으로 행보하고 있었죠. 그때 제가 여러분께 에너지를 모으고 있습니다. 윗방향이든 아랫방향이나 방향성이 조만간 나옵니다.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라는 말씀 드렸는데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그죠? 이 다원시스도 좀 이렇게 좀 이평선이 많이 밀집되어 있으니까 좀 관심을 가져 보셔도 되지 않을까. 일봉상으로는 좀 많이 올랐습니다. 요 구간은 상승을 했다가 옆으로 길게 행보를 했고요. 잠깐 눌러주다 다시 올라왔는데 요 구간들은 쉽게 깰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 16,000원 정도 만약에 내려와 준다면 좀 관심 가져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한번 해봅니다. 다원시스요. 자, 전기차 일진 머티리얼즈도 지금은 휴식을 취하고 있지만요.
어느 정도 휴식을 취하고 나면 일진 머티리얼즈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요거는 6만원 근처까지 가야 어느 정도 총착력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수급이 완전히 꼬였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기간이 이게 매도가 지금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일진 머티리얼즈는 외국인이 지금 관리해 왔던 종목이긴 한데요. 좀 수급이 조금 좀 돌아서고 조금 옆으로 행보한 이후에는 좀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일진 머티리얼은 제가 6만원 정도를 고점으로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너무 우여곡절이 많아서 지금 새벽 1시 35분에 영상을 올리고 자려고 급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또 올려놨다 집에 왔더니만 또 소리가 안 들려서 다시 내려와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내일도 좀 성공 투자하시고요. 2월 중순까지 조정 심하다, 눌림목 심하다, 좀 물량을 차근차근 모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